네 번째로요. 면역세포의 특성과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돌연변이는 면역세포의 특성이자 임무인데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도 횟수로 5년인가요? 백신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맞아야 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는 바이러스가 변이한다, 내성을 갖는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 되겠고요. 그러한 바이러스에 반응해서 인체의 면역세포도 돌연변이를 한다, 돌연변이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체 모든 계통의 세포가 변이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 면역계통의 일부,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이목구비를 파악해서 알려주는 CD4 T세포나 바이러스의 이목구비에 꼭 맞춰 들러붙을 항체를 만들어내는 B림프구는 부지런히 돌연변이를 해내야 합니다. 면역세포에게 돌연변이는 타고난 특권이자 임무입니다. 만약 면역세포가 돌연변이에 실패하여 일상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한다면 침입당한 부위의 세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면역세포, 곧 되게 됩니다. 그림은요, B림프구가 생성하는 항체, 면역 글로불린이라고도 하죠. 항체의 모습인데요. 다종다양한 항원에 맞춰 변화하는 경우의 수가 최소 10의 13제곱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 아래에 T림프구도 많은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항원에 맞는 특이적인 수용체를요 10의 18가지 승이나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암세포가 항원과 무관하게 무턱대고 돌연변이를 하는 게 아니고 특이 항원과 특이 환경에 대응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계통에 갖는 특성을 빌어서 면역세포 친화적으로 면역세포로 되는 겁니다. 혹시 당사자라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암은 노화와 연관된 질환이라는데 왜 어린이에게도 백혈병 같은 소아암이 생기는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선천 면역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생후 6개월부터 시작하여 두세 살에 소아 백혈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백혈구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낯선 항원에 대해 면역 반응, 즉 돌연변이를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성인의 면역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세포를 남겨두어 빠르고도 수월하게 필요한 항체를 분비까지 하겠지만 처음부터 시작하는 소아의 T림프구, B림프구는 밀려드는 항원에 맞춰 자신을 재탄생시키고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다고 할 때 감기 정도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에 벌써 고열이 나고 폐렴으로 번지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B림프구 같은 후천 면역세포가 깔맞춤 변이를 해내면 세포 하나로도 가령 100개의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당백 하겠지만 후천 면역세포가 변이 임무를 해내지 못하면 호중구 같은 과립구성 선천 면역세포가 100당 1이라도 해내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게 백혈병입니다. 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엄마나 아기가 면역 억제 약물에 노출된 상태에서 림프구 같은 후천 면역세포가 돌연변이를 하지 못하면 억제되지 않고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항원에 맞서기 위해 호중구 같은 선천 면역세포가 따라서 증식하는 게 백혈병 발병 원리입니다. 물론 호중구도 골수에서 복제하고 분열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받지 못하고 감염된 말초의 요구량에 따라서 서둘러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결함을 갖게 되며 이것 또한 악순환의 한 고리가 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어느 학생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마 같은 원리일 겁니다. 백신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접종하게 할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면역세포가 갖는 특성, 증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증식은 일당 100으로 안 되자 100당 1이라도 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생에 걸쳐 돌연변이를 하면서도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되지 않는 이유는 면역 반응이 끝나면 극소수의 기억세포로 남고 나머지는 사멸하기 때문이며, 기억세포조차도 과거의 항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잠복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폭발적 항원 증식에 대응하여 면역세포가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 수행이라 할 것입니다. 면역세포라면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식해서 다른 세포들이 역을 면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만약 면역세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면 다른 계통의 세포라도 직접 항원에 응대하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세포로 되는 게 또한 암입니다. 그림에서처럼요, 멜라닌 세포 하나는 표피에다가 자신을 문어발처럼 펼치고서 멜라닌 색소라는 과립을 분비하여서 자외선을 차단하는데요, 점점으로 나열된 색소 하나하나가 빛의 입자, 그러니까 광자 하나씩을 받아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세포 하나가 자신의 영역에서 100개의 자외선 입자를 막아내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 멜라닌 세포가 일당 100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100당 1의 역할, 점점으로 표시되는 멜라닌 색소 하나하나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멜라닌 세포는 100배로 증식하는 증식성 세포, 예를 들면 흑색 쪽으로 되는 게 또한 암입니다. 에이즈 환자의 경우 T세포가 먼저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암세포로 되는 것은 왜 나중에 엡스타인 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B세포가 되는지가 저는 의문이었는데요. 대답의 핵심은 T세포가 혈중에 남아있을 때까지는 면역계가 그래도 작동하지만 지휘자와 같은 T세포가 거의 소멸된 상황에서 B세포는 자신을 총알바지로라도 증식시켜서 방어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기관지 점막 상피가 기둥 모양의 원주 상피에서 납작한 평상피로 바뀌는데요, 점액 분비가 줄고 세포에 달린 선모의 길이나 수가 줄어서 그 기능이 떨어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는 세포 적응의 한 과정으로 평상피 화생이라고 합니다. 더 악화되면 세포의 정상 구조와 기능을 더 잃고 이형성 단계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 암의 전 단계라고 하죠. 그 다음 단계에서 발생하는 암도 세포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으로 봐야 합니다. 표현형의 변화로 일어나는 가역적인 앞 단계와는 달리 비가역적인 유전자형의 변화라지만 불가피한 적응의 최후 단계, 온갖 열악한 환경에 침투하여 작동하는 그러한 일이 자신의 업무인 면역세포로 적응이기 때문입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그리고 위암으로 악화하는 과정도 일련의 세포 적응이며, 적응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로 되는 길밖에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 점막의 샘세포가 정상적으로 분화하면 일당 100의 일을 해내겠지만 위 상피나 장 상피로라도 분화한들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 때문에 면역세포가 되어 분화와는 상보적인 증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침팬지가 보통 한 마리를 낳는 것과는 달리 물고기나 곤충이 한꺼번에 수많은 알을 낳는 이유는 그만큼 생존율이 낮아서겠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산란 횟수도 작고요. 어떤 종이 더 많이, 더 자주 증산을 하는 까닭은 사망률을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세포도, 우리 몸의 세포도 똑같이
사멸을 보상하기 위해서 증식을 하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게 그게 면역세포의 특성입니다. 쪽수를 늘리는 데에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사망률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암세포의 무한 증식성과 영생불멸성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분화를 포기하고 면역세포로의 상보적인 증식을 하는데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세포 자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